나오는 게 가장 적합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정답이 1번이 나왔는데 1번을 보시면 failures are part of the technological condition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패라는 거는요 일부분이랍니다. 뭐의? technological condition의 일부래요. 그러니까 기술 발전의 일부다라고 나왔습니다. 기술 발전의 일부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 발전이란 건 뭡니까? 성공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실패라는 거는 성공의 일부라고 했으니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이라는 벤 다이어그램이 있으면은 요 안에 실패라는 게 소속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의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글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질문 1번부터 여러분이 쓰신 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요. 같이 한번 보자면, 자, 1, 2번 문장에서 이제 소재가 무엇이냐? 아까 제가 써줬죠? 실패로부터의 교훈입니다. 3, 4, 5번 문장은 2번 문장과 어떤 관계냐? 3, 4, 5번 문장은 다 똑같은 말이었거든요. 다 똑같은 말로서 뭐였습니까? 실패가 반복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실패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2번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는 거겠고요. 그럼 6번 문장과 2번 문장은 결국 어떤 말이냐? 6번 문장은 핵심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정답이 뭐였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일부다 라고 얘기를 했죠. 2번 문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실패로부터 교훈이 얻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패로부터 교훈이 얻어진다는 건 실패로부터 성공이 얻어진다 라는 내용이 주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사실상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즉 반복되는 패턴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는 이제 빈칸에 대한 단서를 찾는 데 있어서 사실 핵심은 이 반복이에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이 반복이라는 건 결국에는 주제 재진술이죠. 주제 재진술. 자세히 쓰자면 이거는 제가 패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도입 주제 설명 결론과 같은 패턴으로 갈 때는 결론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만약에 빈칸이 뚫려 있다면 주제를 다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 재진술이 사실은 핵심이고요. 나열식 설명 추론 같은 경우는 사실 이 3, 4, 5번 때문에 그래요. 3, 4, 5번. 이 3, 4, 5번을 통해서 단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나왔다. 핵심은 얘기예요. 핵심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순차적으로 가면 되겠죠? 1번, 2번, 3, 4, 5, 6번 요 순서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서 중심 내용 요약 부분을 보자면, 어떠한 기술의 발전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공으로 인해 우리는 실패가 기술적 발전과 성공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점을 자주 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깝다라고 두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 3, 4, 5번 문장과의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관련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2번 문장에서 얘기한 거는 이 성공이라는 거는 실패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거는 반드시 실패가 수반돼야 되는데 이거를 참 사람들이 잊고 있으니까 아쉬워. 옛날이나 지금이나 분명 실패는 계속 반복됐거든. 그럼 실패가 반복됐다는 건 뭐야? 그동안 많은 성공과 발전이 있어 왔잖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근데 수많은 기술적 발전이 있었는데 그 기술적 발전, 즉 성공은 뭐 덕분에 있었다? 실패 덕분에 있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3, 4, 5번 문장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실패가 일어나고 있어. 실패가 반복되고 있어. 계속 실패가 일어나고 있어. 이 얘기가 뭘 의미하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성공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뭡니까? 결국 실패라는 거는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1번 질문 한번 볼게요. 11번이 패턴 4의 마지막이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도 역시나 첫 문장에서 소재를 한번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내용을 보니까 in explaining others' actions,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는 상황에서 we frequently commit, 우리는 자주 commit, 저지른답니다. 뭐를요? The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라고 나왔는데 이게 말이 좀 어렵죠? 기본적 뒤인 오류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해석을 못해도 돼요. 이거는 해석을 못해도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제가 선생님 설명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잘 들어보세요. 첫 문장에 뭔가 말이 좀 어렵잖아. 딱 봐도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를 저지른데 이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처음에 뭔가 추상적이거나 비유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전문 용어 같은 게 나오거나 이 전문 용어는 또 주로 별주 단어로 나와 있는 애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애들. 즉 우리가 첫 문장만 봤을 때 뭔지 모르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나온다면요.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게 곧 주제거든요. 됐어요? 이게 주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다짜고짜 뭐 만약에 저기 동혁이한테 동혁아 너는 참 바다의 새우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그게 뭔 말인지 알아요? 모르잖아. 여기에 계신 분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왜? 나는 비유로 표현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바다의 새우가 뭔데? 동혁이랑 뭔 상관인데? 뭐 보고 그런 건데?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그 설명을 뒤에서 막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뭐야? 동혁이가 맨날 이러고 다녀서 등이 굽어서 새우 같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던가.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좀 비유나 추상이나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서 우리가 첫 문장만 보고는 이게 뭔 말인가 라고 알 수 없는 거는 반드시 그 의미를 설명하는 구체적 내용이 뒤따라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글의 소재는 지금 나온 녀석 자체가 소재입니다. 바로 뭐냐? 기본적 귀인 오류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어렵죠. 기본적 귀인 오류. 말 자체가 어렵잖아. 한자로 써있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뭔 내용인지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볼게요. 여기서 attribute라는 동사가 나왔잖아. 그렇죠? 위에서 뭐로 나왔어요? attribution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동사형으로 바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attribute 하면은 뭐 어떤 결과로 돌리다, 뭐 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요 어떻게 보냐면은 so much 너무나도 많이 본대요. 어떤 걸로? To their inner dispositions로요. 됐어? 그래서 attribute A to B죠. A를 B의 결과로 보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즉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B의 결과로 본다는 건데 그들의 내적 기질이라는 결과로 본답니다. 됐어?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 그럼 그 행동의 원인을 뭐로 본다? 내적 기질로 본다는 거예요. 기질. 쟤는 저런 성향이니까, 저런 기질이니까 이렇게 하겠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그 외국이라고 쳐볼게. 외국인데 어떤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동양인을 보면 얘가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모를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누가 신호가 이제 안 바뀌었는데 막 저기 막 횡단보도 막 무단횡단 하고 있어. 그런데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은 보는 거야. 아, 성격 급한 거 보니까 한국인이네.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야. 그럼 이게 뭡니까? 어떤 그 사람의 기질만 보고 행동을 판단한 거죠.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알고 보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일본인이었고요. 그 사람이 무단횡단을 한 이유는 갑자기 친한 친구가 병원에 실려갔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뛰어간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고려할까요? 웬만하면 고려하기가 힘들겠죠. 그걸 어떻게 고려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할 때는요 기질로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돼? 자, 뒷내용을 볼게요. 여기 대시 나왔는데요. 이거 그 유명한 소대구문입니다. 소대구문.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네요. 자, 그래서 그들의 내적 기질의 결과로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본다는 거야. 너무나 많이. 그래서 with discount important saturation of forces 이 디스카운트라는 단어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니네가 알고 있는 거는 할인하다밖에 없죠. 할인하다 말고요. 평가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평가절하다. 많이 나오거든요. 평가절하다. 특히 듣기래. 저기 모의고사에서도 좀 종종 나오는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평가절하다, 뭐 무시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디스카운트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무시한답니다. 중요한 상황적인 힘. 이거를 무시한대요. 제가 아까 말한 거죠. 상황, 여기서 그럼 말하는 상황이라는 거는 이 글의 앞에서 나왔던 기질이라는 속성이랑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
그러면 우리가 첫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얘기가 나왔죠. 우리는 어떻게 본다? 사람들을 기질로서 평가하려고 한다는 거야. 사람들의 행동을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기본적 귀인 오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정리해 볼까요? 기본적 귀인 오류에 대한 정의가 벌써 나왔어요. 뭐래요?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는 건데 뭘 기반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기질을 기반으로. 기질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뭘 판단하지 않는 겁니까? 상황을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됐어요? 기질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는데요. 뭐를 고려하지 않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요. 이게 바로 뭐야? 기본적 귀인 오류라는 거예요. 됐죠? 더 쉬운 예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MBTI 추종자 생각하면 돼요. 야, 너 ENTJ잖아. 너가 ENTJ라서 이렇게 행동한 거잖아. 이거 뭐예요? 기질 갖다 판단한 거잖아. 맞잖아요. 그렇죠? 저한테도 종종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MBTI 과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ESTJ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갖고 막 뭘 의견을 물어봐요. 얘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이제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역시 너는 에티제라서 나 처음에 에티제가 뭔지도 몰랐어. 뭐 에티제라서 뭐 어쩌고 막 얘기를 해. 뭐야? 아니 지가 물어봐갖고 나는 대답을 해준 건데 나의 어떤 말과 행동을 그냥 다 MBTI에 국한시켜버리는 거야. 이야기하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나는 에티제라서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너는 또라이야 라고 했어요. 너는 MBTI가 아니고 너는 그냥 또라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 MBTI가 16개가 있는데 아니 세상 사람 70억 명을 어떻게 16개로 판단을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MBTI 신봉자 있죠. 옛날 버전으로 따지면 혈액형.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기본적 귀인 오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볼까요, 그러면? 자, 이 error. 자, 그 오류가 occurs partly. 부분적으로 발생하는데 because. 왜 그러냐면 our attention focuses on the person. 우리의 관심이 사람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뭐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에 집중한다는 거는 사람의 내적 성향, 기질 이런 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상황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나요? 보통은요. 왜냐면 그게 쉬우니까요. 그게 쉽잖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랑 막 싸웠어. 얘가 막 욕을 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얘가 평상시에도 욕을 많이 하는 애야. 그러면은 얘가 욕 많이 하는 놈이니까 얘 욕을 한 거지. 평상시에 욕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얘가 잘못했나 보지 뭐 얘가 욕할 정도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전부 다 뭘 기반으로 한 겁니까? 상황이 아니라 기질을 기반으로서 지금 사람의 행동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에 기질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려 하는 성향, 판단하려 하는 어떤 경향인데 이 경향 자체를 뭐라고 했습니까? 오류라고 했잖아요. 오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이어서 볼까요? A person's race or sex. 자, 사람들의 인종, 성별 이런 게 is vivid, 선명하대요. 그리고 gets attention, 주목을 받는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뭐다? 우리의 집중이 사람에 집중한다. 즉 기질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왜? 왜 그럴까? 왜 기질에 집중을 할까? 왜 그러냐면요. 선명하고 주목을 받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선명하다는 건 뭡니까? 판단할 근거가 뚜렷하다는 거죠. 왜냐면 저 사람의 성향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잖아. MBTI 얘기랑 똑같아요. 우리 MBTI별 사람 성향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죠.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잖아. 근데 상황적인 힘, working on that person, 그 사람에게 작용하는 상황의 힘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덜 가시적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상황을 보려면 고려해야 할 게 너무나도 많잖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커뮤니케이션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막 이제 주변 환경을 다 고려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황이 작용하게 되는 거는 좀 아무래도 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질을 구분하는 거는 명확한데요. 상황이라는 거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 귀인 오류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로 보니까 제 친구가 이제 그 몇 달 전에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회사 이직 준비를 하는데 그 모집 공고문에 요새는 MBTI를 쓰게 돼 있대요. 나도 깜짝 놀랐어. MBTI를 쓰게 돼 있대. 몇몇 회사에서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뭐랬더라? 무슨 NT 들어간 사람은 채용 안 한다고. 그런 내용이 있었대. 그래갖고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기업인데 MBTI 그거를 보고 사람을 아낀다고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거를 캡처해갖고 나한테 보내줬어요. NT 들어간 사람은 안 뽑는다. 그래서 나는 어이가 없었던 게 두 가지 때문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니 이걸로 회사를 운영한다고요? 이걸로 상황은 안 보고 이거 기질만을 가지고 이게 일단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 아니 거짓말로 써서 내면 어떻게 하라고? 그거 어떻게 검증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사실 저는 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재미로는 어느 정도는 재미로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 너무 이제 과몰입한 거죠. 그렇죠? 기본적 귀인 오류에 처하게 된 거죠. 자, 예시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slavery. slavery는 노예 제도란 뜻이에요. slave가 노예고요. 자, 노예 제도는 was overlooked. 흔히 간과되었는데 뭐로 간과됐는가? An explanation for slave behavior. 그러니까 노예의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는 흔히 간과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노예 제도는 뭐냐면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위에서 말했던 거. 그러니까 상황이 간과됐다고요. The behavior 대신에 그 행동은요 was instead attributed 여겨졌는데 to the slave's own nature 노예의 자신의 본성, 특성 이런 걸로 여겨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라는 거는 노예가 하는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는 그냥 무시된 거고요. 노예가 하는 행동, 즉 그 본성으로 그냥 여겨졌다. 그러니까 역시나 기질을 중요시했다. 기질을 보고 행동을 판단했다라는 예시가 나온 거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가 나오네요. Until recently, 최근까지 똑같은 일이 유효했대요. 이 be true of 하면은 뭐뭐가 사실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뭐가 유효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게 유효했는데 어떻게? How explain the perceived differences between women and men? 여성과 남성 사이에 우리가 인식되는 차이를 설명하는 방식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을 했어. 그럼 막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 야, 아니 남자니까 저렇게 행동했겠지. 여자니까 저렇게 행동했겠지. 그럼 이건 뭡니까? 기질을 기반으로 행동을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런 상황이라서 저렇게 행동을 했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야 기본적 귀인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는데 쟤 그냥 남자니까, 그냥 여자니까 이 기질, 속성이잖아요. 속성. 그러니까 속성만으로 지금 판단을 해버린 거죠. 역시나 기본적 귀인 오류를 범하게 된 사례가 되는 거겠죠. 이어서 보자면 because gender role constraints were hard to see. 자, 성 역할의 제한은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거에 또 결과를 보냐면 men's and women's behavior solely. 자, 우리는 남녀의 행동을 오로지 뭐의 결과로 봤냐? To their innate dispositions라고 나오네요. 또 innate disposition이라고 했어요. 뭐랍니까? 타고난 기질의 결과로 봤답니다. 위에서 말했던 4번 문장 있죠? 4번 문장. 아까 인종 얘기 나왔던 거, 인종 이런 거.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즉 제가 아래다 정리해놨는데 똑같은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 위에 있는 게 이게 4번 문장이거든요. 이거 쓴 거. 사람의 인종이나 성별은요 선명하대요. 뭐가? 기질이 선명하다고. 그래서 주목을 받는데 그 사람에게 작용하는 상황의 힘은 덜 보인대요. 상황은 덜 보이고요.
기질은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기질을 활용해서 행동을 판단한다. 이 얘기한 거죠. 4번에서. 이번 문장은 어떻습니까? 성 역할의 제약은요. 상황입니다. 상황은요. 보기 어렵대요. 보기 어려워. 그래서 남녀 행동을 오로지 기질의 결과로만 봤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시만 다르게 썼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더비교급 나왔죠. 여러분 더비교급은요. 인과관계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인과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끊으면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더비교급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뒤에 나오는 더비교급이 결과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둘이 인과관계예요. 뭐뭐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는 거잖아. 그 뭐뭐하면 할수록이 뭐야? 얘가 주어가 뭔가를 더 많이 한다면 그러면 그 결과 더 뭐뭐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더비교급은 정말 고등부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게 지금과 같은 이제 우리가 논리 독해를 할 때는 인과관계로서 봐야기 때문에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뒤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가를 따져보는 논리 독해에서 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신에서는 말할 게 없죠. 서술형 단골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정할수록 뭐라고? 대절 이하라고. 그럼 대절은 아직 몰라. 빈칸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 원인이 더 많이 사람들이 가정할수록 The stronger are their stereotypes. 왜요? 그들의 고정관념이 더 강해진답니다. 야, 고정관념이 더 단단해진대요. 그리고 the greater their acceptance of racial inequities라고 나왔어요. equity 하면은 동일성인데 in이 붙었으니까 동등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평등입니다. 그러면 인종적 불평등의 수용이 더 커진대요. 야, 불평등이 더 커진대. 그럼 불평등이 더 커진다는 거니까 안 좋은 말이잖아. 고정관념이 세진대요. 안 좋은 말이잖아. 둘 다 안 좋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왜 안 좋은 말입니까? 어떤 것 때문에? 사람의 어떤 행동을 판단할 때 기질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면 고정관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인종차별 같은 게 더 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항상 우리 뭐 인터넷 같은데 아무데나 사이트만 들어가도 뭐 남자라서 어유, 여자라서 어유, 벌써 성별 갖다가 싸우고 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질 갖다가 싸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질로 인해서 고정관념이 세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편견 갖고 있는 거 몇 개 있습니다. 원래 가지면 안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2개가 있어요. 이 여자라는 성별에 대해서 저도 안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저는요 이대 출신 여자는 안 좋아합니다. 제 편견이에요. 이거는 이 편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이대 출신 소개팅 얘기하나? 아니 괜찮아, 와이프 안 가요. 제가 이대 출신 여자랑 소개팅을 3번 해봤는데요, 3번 다 별로였어요. 네, 그래서 편견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자 운전자예요. 여자 운전자. 막 이렇게 운전을 해. 그럼 막 이제 내가 생각을 하잖아. 아이씨 뭐 이따구로 운전을 해. 그래서 쌍판대기 좀 보자. 옆 차선으로 가고 창문 딱 열어서 가요. 그러면은 95%는 여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잘못, 그러니까 안 좋은 거지 당연히. 안 좋은 고정관념인데 어쨌든 이거는 내가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질로만 내가 판단을 하니까 이런 고정관념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겠습니까? 사람들이 대절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럼 대절은 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사람들의 행동을 기질로만 판단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겠죠. 됐어? 그래서 가장 적합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Human traits are fixed dispositions라고요. 인간의 특성이 고정된 기질이다. 됐어? 인간이란 특성은 기질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이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람의 기질이 어떻게 고정적이겠습니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일이 발생해도 언제는 화를 낼 수 있고 언제는 웃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케바케잖아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기질만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는 없겠죠. 제가 MBTI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 써놨는데 아까 얘기했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아래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좀 보고 잠시 쉬었다 할게요. 자, 이 글의 소재 기본적 귀인 오류였습니다. 자, 3, 4, 5번 문장은 2번 문장과 어떤 논리 관계냐? 2번 문장은 기본적 귀인 오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서술한 주제문이었죠.
주제문. 2번이 주제문이었죠.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나온 게 3, 4, 5번이니까 당연히 부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6, 7, 8번 문장은 3, 4, 5번 문장과 또 어떤 논리 관계냐라고 나왔네요. 사실 이거는 또 다른 예시라고 보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질문 3번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좀 다시 보여드리면 자습서에서 지금 여기서 3, 4, 5랑 6, 7, 8을 나눠놨잖아요. 근데 이제 3번부터 지금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 제가 써놓은 걸 보면은 일단은 이제 전반적인 설명, 그 기본적 귀인 오류에 대한 기본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예시를 들었어요. 여기가 왜 예시입니까? 인종이나 성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인종과 성별, 그렇죠? 그리고 이 예시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노예제도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예시로 성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했고, 여기에서의 또 부연 설명으로서 성 역할의 뭐 제약이 어쩌고저쩌고 하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요, 3, 4, 5번까지가 한 세트고 6, 7번이 또 다른 한 세트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해요. 이거는 좀 수정을 해주세요. 오른쪽 표에 있잖아요. 설명에 3, 4, 5, 6, 7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3, 4, 5가 한 세트고요. 6, 7이 한 세트라고 보는 게 맞아요. 서로 다른 예시이기 때문에. 알겠죠? 이 둘이 서로 다른 예시고요. 그러면 6, 7, 8 문장과 3, 4, 5 문장이 어떤 논리 관계냐라고 했는데 8번 문장은 사실 빼야 됩니다. 왜냐면 얘는 지금 결론을 말하는 부분이고 지금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서 이제 더비교법을 활용해서 인과관계를 드러내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8번 문장은 요약문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8번 문장은 빼는 게 맞고 3, 4, 5와 6, 7은 무슨 관계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냥 또 다른 사례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예시죠, 예시. 둘 간의 관계성을 따지라고 한다면요, 중간에 시밀러리 같은 단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단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연 설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또 다른 예시 관계라고 해야겠죠. 서로 다른 예시 관계. 여기 설명은 3, 4, 5, 6, 7로 나누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하자면 이 빈칸의 정답 논리 근거도요.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과는 일단 맞긴 해요. 왜냐면 아까 말했죠. 더비교급이 인과관계를 나타낸다고. 근데 빈칸이 이제 지금 앞부분에 더비교급에 뚫려 있었으니까 원인 부분에 뚫려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빈칸에 대한 답을 알려면은 당연히 뒤에 결과문에 뭐가 나왔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빈칸 답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인과로 푸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인과만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인과만으로는 풀 수가 없고 그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일단은 첫 문장을 보고는 우리가 알 수 없었어요. 기본적 귀인 오류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주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죠. 기본적 귀인 오류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게 됐고 그에 대한 사례들이 나왔었습니다. 따라서 얘는요. 앞에 나왔던 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기반으로 인과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얘는 지금 여기에서를 만약 고르자고 하자면요. 그럼 굳이 따지면 반복 쪽에 가까워요. 굳이 따지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반복이라는 거는 사실은 주제 재진술에 사실 가까운 거예요. 이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빈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요. 자, 그 다음에 하단의 중심 내용 요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쓰셨으면요. 넘어갈게요. 아래. 자, 기본적 귀인 오류란 우리가 타인의 행동의 원인을 내적 기질의 결과로 보고 그냥 기질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원문에서는 이제 나온 게 그 inner disposition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적 기질이라고 썼습니다. 내적 기질의 결과로 보고 상황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또는 무시하는 평가절하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요.
열심히 했습니다. 자, 다음 거 이어서 볼까요? 1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패턴이 바뀌었네? 자, 잠깐만 좀 볼까? 거기 우리 우측 상단에 보면은 패턴 5에서 이제 현상 문제제기 설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거는 사실 지난번에 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문제점이 나오고 설명이 나오는 패턴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는 제가 얘기를 했죠. 문제점 자체가 주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점이 나오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나온다면은 해결책이 주제가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 요 앞에 현상을 그냥 얘기하는 게 추가됐을 뿐이에요. 이 현상이라는 거는 어떤 도입입니다. 도입 일종의. 그러니까 사실 굳이 말하자면 우리가 앞부분에 패턴 4에서 했던 도입 주제 설명 결론 패턴 있잖아요. 이거의 좀 구체적 버전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상 도입 나오고 주제 나오고 설명 나오고 결론 나오는 거 똑같습니다. 패턴은 비슷한데 다만 차이점은 좀 더 구체화된 버전으로 이제 구조가 나온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현상을 말하는 부분이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주제는 아무래도 좀 중반부나 이런 데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바로 가볼게요. 첫 문장부터. 자, 보겠습니다. We frequently, 우린 일반적으로 자주 adjust our daily behaviors.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 행동을 자주 조정한답니다. 우리의 행동을 조정한다. 어떻게? 즉 어떤 방식들인데요. 어떤 방식이냐? The ways we interact with each other. 이런 방식이래요. 우리가 서로와 교류하는 방식이랍니다. 그리고 develop relationships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관계를 또 발전시킨대요. 그리고 또 perform our jobs니까 우리의 책무를 수행하는 이런 방식이랍니다. 그러면 이니치 전체를 써야겠네. 이런 방식. 이런 방식들을 조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식이라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동격이 되는 거겠죠. 자, 뭐를 기반으로 해서 based on the introduction of ever-evolving technologies.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진화하고 있는 기술의 도입을 기반으로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는 행동을 조정한대요. 행동을 조정한다는 거는 행동을 뭔가에 맞춰서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뭘 기반으로 했어요? 기술의 도입을 기반으로 해서. 그럼 첫 문장을 패러프레이징하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 발전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을 조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어요?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소재 부분을 한번 바로 써볼까요? 2번